XSFM입니다. PODERA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co.kr 봅시다. 네. 김영선 씨의 사연은 저희에게 어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애청자 김영선입니다. 저는 8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랑 터울이 비슷합니다. 저는 8살, 4살이죠. 그렇죠. 네. 이분은 8살, 5살, 3살 터울이군요. 별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나름 고민인지라 두 분의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1143살입니다. 그럼 뭐 알 거 다 알겠구만. 뭐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희가 보기엔 내가 어떠니? 뭐 이런 건가요? 그 궁금해할 나이야 그런 걸? 나보다 1100살 적은 너희들이 볼 땐. 진짜가 아니라 말하자면 제 첫째 아이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 나이가 1000살이 넘은 이유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 개념을 배울 때쯤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옆집 형은 몇 살인지, 동생은 몇 살인지를 한창 배우고 처음 만난 엄마 친구에게도 아줌마는 몇 살이에요를 묻던 시절이었지요. 그렇죠. 그거 재밌을 때는 모든 사람 나이를 다 물어보고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뭐 누군가를 할 때 호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계급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빗이면 데이빗이라고 부르고 UMC면 UMC라고 부르고가 아니라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렇죠. 오빠라고 불러야 될지 누나라고 불러야 될지 언니라고 불러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이제 문화적 관습이다 보니까 한참 4살, 5살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진짜 호구조사를 그렇게 하죠. 놀이터에서. 그건 바뀌지 않았군요. 안 바뀐 게 더 심해진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래서 요즘엔 좀 이상할 정도로 저는 이제 뭐 놀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표본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댓말, 야, 너 왜 동생인데 반말해?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반말을 아이들끼리 존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가끔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형, 이거 해도 돼? 가 아니라, 형,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 동생인데, 야, 우리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야, 너 야라고 했냐?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형,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묻는 실제로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좀 걱정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옛 인류에 비해서 권력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나 보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어떤 분석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그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당연히 엄마에게도 엄마는 몇 살이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때 제 나이를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둘이 있을 때 물어보면은, 그냥 말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네 타다가 밀어주고 있는데, 옆 친구랑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는 몇 살이지? 모든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멀리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몇 살이야? 그러면, 45살!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좀 진짜 말해주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적당한 어떤 넘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 라든지, 네. 나중에 알려줄게! 라든지.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네. 저는, 이게 이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게, 제가 이제 나이 안 센 지 딱 그 아이실 한 만큼 된 것 같아요. XSFM 운영한 만큼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이를 체크할 필요 없는 삶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죠. 네. 특히나 또 저는 자영업자고. 그렇죠. 이게 뭐 큰 회사면 좀 문화가 다르답니다만은. 맞아요. 어쨌든 나이가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이제 흐려집니다만, 개념이. 네. 지금 이분은 이제 흐려지는 나이와, 정말 너무 빠릿빠릿하게 관심이 있는 나이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제 나이를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제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좀 스스로에게 경악스러웠달까요?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네. 저도 어쩌다가 나이를 말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나이를 계속 잘못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그런다니까.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렇게 왔다 갔다 모르겠거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엄마는 많은 살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곧 많은 살이란 나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요. 그렇죠. 바보예요, 애가. 그래서 많은 나이가 몇 살이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더 도망가보고. 네. 충분히 많은, 꽤 많은. 이너프. 자, 첫 해. 그러니까 아이가 5살 무렵에 처음 엄마 1100살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이게 많은과 1100살의 공통점이 있죠. 실제 의미는 꺼져. 묻지 마! 묻지 마죠. 네. 1100살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는 제일 큰 숫자였지요. 그 나이가 몇 가지 배웠는지는 부모가 아니까요. 그 다음 해에는 그냥 1001살 하려다가 실제 나이와 교묘히 섞어 1141살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거기서 한 살씩 더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매년 거기다 플러스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는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고 있는데 네. 계속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그러니까요. 아닌 거죠. 몇 년째 지금. 이게 이제 처음 거짓말을 해놓으면 네. 덮을 때 점점 추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날리면이라고 고쳤다가 지금 온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고 한 번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다가 네. 실패하면 또 손바닥으로 가려요. 그렇게 해서 1143살? 3살, 3살, 네. 그래서 한 살씩 더 먹어서 3살이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늘어나고 족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1143살인데 왜 할머니는 70살밖에 안 되었냐? 그럼 아빠는 100살이냐? 족보가 꼬이는 거죠,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니 친구들에게도 자기 엄마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고 1100살이 훨씬 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의 친구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아이는 거짓말이 아니라며 울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네. 저는 거기서 거짓말을 멈춰야 했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의 나이는 비밀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 신격화가 되는 거죠. 거짓말을 또 감추려다가 비밀이 돼버립니다. 엄마의 나이를 실제로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와랑 엄마와의 비밀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1143살이라는 거는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뒤로 친구들에게는 그냥 우리 엄마는 진짜 나이가 많아. 이게 더 지금 원하지 않던 결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진짜가 나이가 많아. 이런 뉘앙스를 과연 원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는 나를 되게 늦게 낳았어. 막 이 개념으로 지금 수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결과잖아요. 지금. 정도로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망했죠. 나이 최고 많은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얼마 전 제가 아이랑 차에서 고신해철 씨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제 동요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요를 같이 들을 수 있겠지 싶었고 아이도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 노래를 아주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아, 그렇죠. 에어기타를 치며 헤드뱅잉도 하더라고요. 빨리 배웁니다. 학교 댄스 시간에 동영상을 봤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 노래는 엄마가 어릴 때 아주 열심히 들었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미 옛날의 세상을 떠났지만 노래는 남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노래를 부른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만큼 나이가 많으냐고요. 그렇죠. 아니면 왜냐면은 14세기 사람들은 까마득한 꼬마들이니까요. 그렇죠. 15세기입니까? 네. 아니면 세종대왕보다 일찍 태어났냐고 하더군요. 네. 엄마의 나이가 1000살이니. 왜냐하면 엄마는 신라 헌강왕 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당으로 하면 희종 때입니다. 엄마의 나이가 1000살이니 엄마 어릴 때면 최소 몇백 년 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 아이도 이제 8살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죠, 지금. 동년배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제가 본 자료들을 네. 그 자녀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이때 지금 이제 신라에서 처용무가 처음 발견됩니다. 지금 동년배 아이들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논하고 있을 때 지금 당신의 아이만 1000몇백 년 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루이 2세가 언제적 왕이냐고. 내가 루이 15세는 아는데.
덧셈도 되고 뺄셈도 하고 100단위 1000단위 숫자도 아는 8살이 엄마 나이가 1100살이 넘었을 리가 없다고는 생각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순진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질문을 듣고 급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나이가 1100살을 빼고 40 얼마다 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너무 중요한 질문. 네. 아이에게 거짓말쟁이, 배신자라는 비난을 최소화하면서 충격을 줄이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전 왜 1100살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연을 쓰다 보니 똥멍청이 소리가 절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그냥 이대로 버티다가 아이가 크면서 저절로 거짓말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그때 엄마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 서프라이즈! 이제 너도 인간과 몸의 수명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넘길까요? 점점점. 좋지 않다. 반대합니다. 네. 쓸데없는 고민이 깊네요. 일단 사연을 써봤다는데 의의를 두고 굳이 방송이 되지 않아도 답이 안 나와도 혼자 고민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죠. 고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말을 하는 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또래 문화에서. 계속 지금 순진하게 엄마가 거짓말 할 리는 없다라는 걸 믿고 지금 계속 주장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혹은 이제 계속 한숨을 쉬겠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이러면서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비밀은 지켜야 되겠고 얘는 이미 알고 엄마를 놀리는 중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거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좋죠. 왜냐하면 그게 아닐 때의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들 사이의 신뢰를 이걸로 깨버리지 않으려면 잘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싸우고 들어왔을 때, 왔다고 하셨을 때, 아드님이. 그때만 해도 안승준 군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부모님이 뭘 말하면 그때는 정언입니다. 그 자체로. 그럼요. 그게 이제 세상의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믿고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라가 통일되기 전에 태어난 거죠. 지금 개념 자체를 이제 파괴해버렸죠. 실제로 1100살이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지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유파시에서 답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꼭 위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많이 겪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솔직하게 말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저도 옛날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빠가 이제 가수인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곤충 박사님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음악 프로를 키게 되면은 이렇게 아는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이제 어떤 뭐 제 아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던가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친구야? 그러면 이제 그냥 아빠 친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몇 번 인사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 고구마를 먹어봐라. 그러면 감자를 잘 먹고 있으면 고구마 친구 감자야.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는 건 카테고리의 문제거든요.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업.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슷한 감자 친구 고구마니까, 혹은 마다, 토란이다, 감자 친구야, 고구마 친구 하면서 먹일 때가 그때의 문제니까, 저기 나오는 가수 아빠 친구다. 아빠도 가수였단다 하면서 보여주고.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것이 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뮤직 페스티벌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잉넛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빠 친구라고 듣고 살았던 밴드거든요.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 친구 가서 인사를 하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 가야 해서 가서. 아이고. 증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크라잉넛의 박윤식 씨와. 다 같이 되겠다. 사진을 찍고. 네. 엄청 친한 척을 하면서 윤식이 형 이러면서 물론 뭐 윤식이 형하고는 아까 박윤식 씨하고는 굉장히 친하긴 합니다. 물론 하나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네. 백스테이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 쫓겨났다는 것. 그치 이제 뭐 아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행히 잘 탔다. 생각했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되게 많은 엄마 아빠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 동일한 문제를.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 주워 담지? 그러니까 주워 담지의 문제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될 시기가 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어른스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즈음부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통일신라 때야? 아니면 발해가 있을 때야? 이제 아드님이 이런 거 공부하면 망한 거다. 그때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감정을 전제로 설명해 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설명을 못 받고 자란 세대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실제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걸 굉장히 나중에 깨닫게 됐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존재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존재지 그 안에 인간 땡땡땡으로서의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굉장히 나중에 했어요.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옆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시계를 어머니한테 선물해주면서 어머니한테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늦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면하는 순간 굉장히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좋아요.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멀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왜 뭐가 두려웠고 내 감정은 이랬어를 설명해주면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말이 정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를 구경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주 좋은 토양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인정하셨어요, 자기 잘못을. 네. 근데 그 다음에 아드님이 10년 동안 맨날 놀려. 그것도 내년엔 1146. 예. 그것이 그 놀림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무튼 친구 자꾸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뭐 잘못했나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아무튼 핵심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는 거의 시작이 아닐까. 옛날에 이적 씨가 무슨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네. 본인도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 본인도 잘할 때 자당께서 그렇게 다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일일이 다 그냥 사람처럼 설명해줬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네, 저도 그런 거의 가치를 좀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